오늘 경기는 오늘 이제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되면서 오늘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썼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오른쪽에 김민재, 왼쪽에 중앙 제주스 요 이제 센터백 라인으로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오른쪽에서 뛰지만 최근에 왼쪽에서 계속 뛰었거든요. 나폴리뿐만 아니라 페네르바체에서도 왼쪽 센터백으로 뛸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오랜만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는 경기였는데, 오늘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오른쪽에 둔 이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약스의 이번 시즌 공격 방향이 왼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흐마니가 빠진 상태에서 라흐마니 대신 웨스티고르를 오른쪽에 두는 이러한 형태보다는 그 아약스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폴리의 오른쪽에 김민재를 두는 것이 더 낫다 라는 판단 때문에 김민재를 오른쪽에 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왼쪽 풀백이 올라갈 때 최후방에 3백이 만들어지면 김민재가 3백의 중앙에 배치가 된다. 요게 이제 오늘 경기의 좀 포인트였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김민재가 잘해줬던 경기였어요. 이제 오늘 경기 쿠두스를 상대했는데 공중볼 싸움에서도 김민재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의 좋은 수비 장면이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약스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거였어요. 이때 김민재가 아약스의 패스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달려나오면서 아약스가 베르바인에게 주는 패스를 빠르게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자신의 장점들을 잘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우려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좋았던 게,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라흐마니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잘 커버해준다, 이런 게 이제 라흐마니와 김민재 조합의 장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김민재와 제주스 조합이니까 제주스가 과연 김민재의 뒷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제주스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민재가 올라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아약스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제주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아약스의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스도 워낙에 노련한 수비수다 보니까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제주스가 잘 커버해주는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잘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하나 이제 좀 불안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제주스가 뒷공간을 커버하러 움직였을 때 제주스가 민첩함이나 스피드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약스가 4-3-3 전형을 쓰거든요. 근데 4-3-3 전형을 쓸 때 아약스가 재밌는 게 뭐냐, 왼쪽에 있는 베르바인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가 제주스, 베르바인이 김민재와 1대1로 대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인 클라센이 올라와서 오른쪽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대각선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미드필더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제주스가 쿠두스를 마크하는 동시에 올라오는 클라센도 마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약스가 제주스를 공략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김민재가 왼쪽에 나왔을 때 잘했던 게 라흐마니의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김민재가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커버한다, 요게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쿠두스나 클라센 요런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갈 때 제주스가 따라가는 스피드가 살짝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게 베르바인이 중앙으로 움직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베르바인을 마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앞선에 있는 쿠두스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주스가 쿠두스를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제주스가 쿠두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쿠두스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주스가 쿠두스를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앞선에 있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인 클라센이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 제주스 입장에서는 클라센과 쿠두스 두 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센이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제주스가 클라센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행이었던 건 김민재가 자신의 뒤로 들어오는 패스를 예측하고 앞으로 나와서 끊어버려요. 아무래도 김민재와 제주스 요 이제 센터백 라인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김민재의 스피드보다는 제주스의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제주스의 스피드를 노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그 과정에서 나폴리의 수비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스도 안정적인 수비를 꽤나 잘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사실상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오른쪽에 두었던 이유, 아약스의 공격 방향이 왼쪽이다 보니까 김민재를 오른쪽에 배치해서 아약스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내겠다, 요 작전이 어느 정도는 통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믿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은돔벨레를 김민재 앞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난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에 나오니까 김민재의 앞에 은돔벨레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은돔벨레가 이제 지엘린스키 대신 나오면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에 나오니까 은돔벨레가 출전할 때 은돔벨레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내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요건 뭐냐, 은돔벨레가 수비적인 가담이 부족하니까 뒤에 있는 김민재가 은돔벨레의 수비를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게 나오냐면 은돔벨레가 분명히 내려와줘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돔벨레가 살짝 내려오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아약스가 요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와서 아약스의 공격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아약스의 공격수를 압박하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서 아약스가 볼을 잡았지만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설프게 패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주스가 아약스의 패스를 걷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만 봐도 그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 시즌에 은돔벨레를 쓸 때 의도적으로 김민재 앞에 은돔벨레를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가 살짝 아쉬웠던 건 있어요.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뛴 거는 나폴리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의 오른쪽 라인과 호흡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전반전에 디로렌초와 김민재가 서로 수비를 미루다가 아약스에게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약스의 미드필더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로렌초는 김민재가 자신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을 예상했고, 반면에 김민재는 디로렌초가 들어오는 선수를 마크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면 보시면 김민재는 중앙으로 들어가고 디로렌초는 앞으로 나가면서 아약스에 침투하는 선수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조금 이제 김민재 선수가 디로렌초나 앙기사랑 호흡도 조금 안 맞고, 수비적인 호흡도 안 맞고, 그리고 빌드업 할 때도 아무래도 오른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왼쪽에 배치됐을 때보다는 조금 어색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도 꽤나 했던 장면들이 나왔었고요. 그런 건 좀 아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평소보다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주말 주중 경기를 계속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폼도 완벽하게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패스 미스가 나온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경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조금만 첨언을 하면 오늘 흡이차가 미쳤다. 흡이차가 오늘 경기에서 사실 아약스가 흡이차를 전혀 막질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득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계속 아약스가 라인을 올렸다가 흡이차가 워낙에 빠르니까 흡이차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뒷공간이 열리고, 여기서 이제 나폴리의 찬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장면이 나왔냐,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던 산체스가 흡이차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흡이차를 막다가 버거우니까 경고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약스가 결국에는 오른쪽 풀백을 바꿨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뛰었던 베시가 오른쪽 라인으로 와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라인으로 와서 뛰기 시작하자마자 흡이차의 돌파를 허용하면서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흡이차가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른쪽 풀백 한 명을 교체시켰고, 오른쪽 풀백이 교체되면서 다른 선수가 들어왔는데도 이 오른쪽 라인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요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흡이차가 이번 시즌 나폴리의 상승세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승리로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나폴리는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자력으로 조별리그 1위를 확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엄청나게 지금 세리에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유럽 전체에서 나폴리가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고, 그리고 그 핵심 자원에 김민재가 있다. 사실 김민재가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는 게 이번 시즌이 첫 번째 시즌이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는 첫 번째 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